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생활기록부에서 꽂이 되는 세특을 관리할 때 어떤 세특이 좋은 세특인지에 대해 설명하는 콘텐츠를 진행해보려 합니다. 작년 2024년 2학기 생활기록부 마무리 콘텐츠에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서 이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이 요청에 따라 제작하게 된 콘텐츠이기 때문에 메이저 리서치 블로그 포스팅 속에 링크를 걸어둔 2024년 2학기 생활기록부 마무리 콘텐츠 역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특은 어차피 선생님이 써주시는 것이니 선생님이 역량에 달렸고 학생이 세특에 대해 정보를 얻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비관적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으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좋은 세특이란 무엇이며 이 기준에 따라 본인이 무슨 활동을 어떤 방향으로 넣고 싶은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소신이 있어야 나중에 선생님께 공손하게 혹시 수정이 가능할지도 여쭤볼 수 있겠죠. 최근에는 서류평가를 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도 늘어나는 만큼 꼭 학생부 종합전형 메인이 아니더라도 수시 전형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께서는 오늘 이 콘텐츠를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세특, 즉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무엇인지는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수업을 듣는 과목이 선생님들께서 각 과목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어떤 활동을 하였고 어떤 역량을 보여주었는지를 1500바이트 내로 적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세특이란 무엇인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세특은 학생에 대한 선생님이 평가 및 서술이 들어가는 것이기도 하고 똑같은 세특을 평가하는 기준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 어느 정도 주관적인 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콘텐츠에서 좋은 세특이라 함은 여러분이 한 활동을 대학이 가장 매력적으로 볼 수 있도록 서술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학생들이 생활기록부 속에 있는 과학 실험 중 하나인 DNA 추출 실험을 예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과학 탐구 실험 세특에 친구들과 팀을 이루어 브로콜리 DNA 추출 실험을 진행함이라는 내용이 있다고 했을 때 이는 실험을 했군 말고의 별 임팩트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DNA 추출 실험에서 뽑을 수 있는 세특 문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조원들과 진행할 실험을 고민하던 중 바나나, 키위, 딸기, 브로콜리처럼 일상적인 재료를 활용하여 친숙함 및 흥미를 자극할 수 있는 식물 DNA 추출 실험을 제안함, 실험 전에 브로콜리를 으깨는 이유 등 실험 방법 및 원리를 착실히 조사하여 원활한 실험 진행에 크게 일조하고 조원들을 일금으로 주체성 및 성실함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DNA 추출 실험 과정에서 처음에는 실패를 겪었으나 에탄올을 너무 빨리 부어 에탄올층이 형성되지 않아 DNA가 응축되지 않았다는 실패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재실험을 진행하여 성공시키는 쾌거를 이루어냄 이후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조뿐 아니라 다른 조의 오차 발생 및 실패 원인을 모두 취합하여 보고서 형태로 작성한 뒤 학급에 공유하기도 함처럼 오차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력, 이타성을 어필할 수도 있고 세 번째로 동식물 DNA 추출 실험을 진행한 뒤 PCR과 전기 영동 등 과학 연구 방법에 대해 추가 심층 탐구를 진행했다고 연결할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확실히 그냥 실험을 했다고만 하는 단순한 서술보다는 대학 측에 줄 수 있는 정보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를 제안했지만 이 중 여러분이 가장 어필하고 싶은 측면 또는 실제로 한 활동이 세특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비단 이 예시로 든 DNA 추출 실험뿐 아니라 수업 전반에 열심히 참여하여 생활기록부를 적어주실 거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기본이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실험에서 소극적이었다거나 특정 활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생활기록부를 잘 만들고 싶다고 해서 실제와 아예 동떨어진 내용을 선생님께서 적어주시기는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좋은 세특을 작성하기 위한 첫 번째 유의점은 활동을 나열식으로 서술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보통 1년이 수업 커리큘럼을 정상적으로 거쳤다면 실제 수업에 참여한 태도든 수행평가를 제출한 것이든 자율탐구 및 발표를 진행한 것이든 조별활동 프로젝트를 한 것이든 어느 정도 한 활동들이 꽤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활동도 버리기 아깝다는 생각하에 이를 모두 꾹꾹 눌러서 적는 경우가 있지만 나열식 서술은 쉽게 말하면 잘 안 읽힙니다. 무슨 포인트가 있는 것인지 눈에 크게 들어오지 않을 뿐더러 활동이 너무 많으면 이를 실제로 다 한 것이 맞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동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서도 지원 전공 관련 활동이 있는 것은 좋으나 나열식 서술로 인해 해당 교과에서 발휘한 능력이나 이룬 성취가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업에서 한 활동이 많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지금은 생활기록부에 글자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핵심을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로와 관련 있는 활동이라거나 본인이 정말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한 활동을 추려낸 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딥하게 적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선별한 한두 가지 활동을 세특에 구체적으로 적고자 할 때 동기, 과정, 결과, 구조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계기는 말 그대로 활동을 하게 된 계기입니다. 예시 자료에서는 코로나19 사태의 지속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호기심, 생명과학 2 교과 시간에 배운 내용 중 세포 소기관의 매력을 느꼈던 점이 탐구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진로와 관련이 있으면 더 좋고 아니어도 평소 여러분이 흥미를 가지고 있던 분야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중 궁금하거나 더 알아보고 싶은 내용에 대한 탐구 의지 또는 이전 탐구에서 아쉬움이 남아 나중에 탐구해야겠다고 결심했던 사항 등이 활동의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과정의 경우 활동을 어떤 과정으로 진행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정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활동을 했다는 사항만 기재되어 있으면 진짜 해당 활동을 한 것은 맞는지, 적당히 피상적으로 간단한 수준의 탐구만 한 것인지, 실제로 본인이 주체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탐구를 이루어낸 것인지 정도를 알기가 어려우니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적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시 자료를 보시면 인공지능과 미래사회 과목에서 단순히 해외 취업 통계 정보를 주제로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는 내용만 있지 않고 공공 데이터 포털 사이트에서 한국인 해외 취업 인원 데이터를 찾아 활용했다는 것, 데이터 시각화 및 코딩 디버깅을 했다는 것, 그리고 코딩 및 디버깅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와 해결 방법까지 모두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활동을 어떤 단계로 진행했는지, 활용한 프로그램이나 사이트 데이터가 있다면 무엇인지 등을 담아두었을 때 학생이 실제로 한 활동이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겠구나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는 활동을 통해 어떤 산출물 및 결론을 얻었는지에 더해 어떤 점을 느낄 수 있었고 또 성장할 수 있었는지, 추가로 탐구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시 자료에서는 게임 인공지능이 다양한 의사결정을 주제로 심화 탐구를 했는데 실용성이 없을 것 같다는 결론과 그 판단 근거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해외 취업 통계정보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에서는 코드 이해력을 높일 수 있었다는 내용이 있고요. 또 생명과학 2 세특에서는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 및 소프체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을 알게 되었다는 점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배운 것에 그치지 않고 세포 소기관이 기능 오류에 따른 질병들이 치료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탐구하고 싶다는 내용 역시 나와 있는데, 다른 과목이 세특 또는 개인별 세특, 상체 활동에 이러한 생명과학 2 시간이 탐구를 계기로 치료 방법에 대해 추가 탐구했다는 내용이 있으면 연결성 측면에서도 금상첨화가 되겠습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세특은 단순히 어떤 활동을 했는지 확인한다는 것에도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학생이 이 활동으로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성장을 이루어냈는지 확인하는 면이 더 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느낀 점, 깨달은 점 영향은 웬만해서 꼭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자기 평가서를 제출할 때 활동 요약에 이러한 사항을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학기 말 많은 학생들이 세특을 써주시기 위해서 다시 수많은 분량의 보고서를 또 일일이 확인하시기는 어렵고 요약 사항을 위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만큼 보고서를 제출할 때 여러분이 해당 활동에서 강조되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 미리 생각해둔 후 이에 맞춰 요약본을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든 과목의 세특을 여러분이 지원 전공과 엮을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가 돌면서 진로 역량, 전공 적합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진로에 대한 관심을 창체뿐 아니라 각 세특에서 드러내는 것은 전공에 대한 애정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참신한 주제로 과목과 전공을 엮는다면 상당히 눈에 띄고 매력적인 비교과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모든 세특을 전공과 엮는다고 강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앙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서 합격 및 불합격 사례를 비교한 자료를 보면 불합격 사례에서 관심 분야와 교과를 과도하게 연계했다는 내용이 있기도 하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실어야 억지스럽지 않을지 판단하는 것이 애매할 수 있는데, 본인이나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도 너무 인위적이지는 않은지, 해당 수업 시간 및 교과 내용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활동이 맞는지를 체크해보시면 되실 것입니다. 예시 자료에서는 학생의 수업 태도나 참여에 대한 내용이 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영어의 5가지 문장 형식을 활용해 글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영어 원의 성취 기준 중 쓰기 영역과 관련된 학업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또 영문법에 관심이 많아 수업 시간뿐 아니라 개인이 시간을 할애해 추가 탐구를 했다는 내용에서 자기 주도성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세특은 사회복지학과를 지망하는 학생으로서 베스트가 되는 세특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생각을 글로 표현했는지, 자신이 주장에 대한 근거는 어떠했는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이고, 이 주제가 가급적이면 복지나 사회 시스템에 대한 것이라면 금상첨화였을 것입니다. 저러한 내용에 더해 예를 들어 본문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가족들을 위해 집을 새로 지어준 봉사자들의 이야기가 나왔다면 이를 계기로 주거권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며 국내외의 최소한 주거 보장을 위한 정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추가로 탐구를 이어나갈 수도 있었겠죠. 이는 추가적인 이야기고, 어쨌든 특정 과목이 세특에 너무 적을 내용이 없다고 생각되는 학생들께서는 최소한 이렇게 학업 태도나 성취가 기본적으로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을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업 역량과 관련해 이 또한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적 관리의 중요성 역시 간과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학 성적이 좋지 않은데 대학 수학 수준이 탐구 활동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서류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성적 역시 학업 역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량적 지표이니 늘 내신 관리에 유념하시고 항상 면접에서 설명 가능할 정도로 소화 가능한 수준의 탐구를 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일단 생활기록부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니 잘 이해하지 못했어도 선생님께 부탁드려서 이런 활동들도 꾸역꾸역 넣어두었다가 이후에 면접 준비 시 역풍을 맞는 학생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가령 면접이 없는 서류형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만 지원한다고 한들
한들 성적이 좋지 않으면 정말 이 학생이 이 탐구를 했을 역량이 될까? 그 시간에 교과 공부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정도의 생각이 들 수 있기도 하니 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2024년 2학기 생활기록부 마무리 콘텐츠를 통해 말씀해드린 내용이기도 한데 추상적인 서술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학생이 워낙 수업에 참여도 잘하고 성적도 좋아서 탁월하다, 비상하다, 적극적이다와 같은 긍정적인 표현을 쓸 수는 있으나 친구들이 수업 참여를 유도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에세이를 쓸 때 생각지 못한 단어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에 탁월한 역량을 보인다, 선생님도 생각지 못한 풀이 방법을 고안해낼 정도로 비상하다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무엇이 뛰어난지 기술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더해 선생님이 이러한 평가에는 반드시 그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도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물론 사진 속 예시는 세특이 아니라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지만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설명할 만한 예시인지라 가져왔습니다. 단순히 리더십을 보여준다고만 하지 않고 겉도는 학생을 배려하고 학급 공지사항을 세세히 알려준다는 실제 학생의 행동이 들어가 있고 자리 배치표도 제작하는 식으로 친구들을 도와 신망이 두텁다는 근거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선생님마다 그리고 학교 분위기마다 생활기록부를 언제 학생에게 공개하는지 시점은 모두 다르지만 처음 생활기록부 세특을 받아보았을 때 긍정적인 서술이 많으면 일단 기분이 좋아서 중요한 부분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또는 서류평가가 들어가는 학생부 교과전형을 염두에 두는 수험생이라면 입학사정관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생활기록부가 어떻게 보일지,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지, 주관적인 평가 및 서술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지 등 연결관계를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드리지만 여러분이 세특이 나온 이후에는 이를 꼭 꼼꼼히 읽어보시고 체크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실제로 면접 솔루션 때 학생 생활기록부를 보다 보면 그 수능 영어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찾기 유형과 같이 동떨어진 문장들이 발견될 때가 있는데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면 선생님께서 잘못 적어주셨는데 본인이 체크를 하지 못했다거나 학생 본인이 자기 평가서를 작성할 때 챗 GPT 등이 사용으로 잘못 제출을 했는데 선생님께서 그냥 이를 반영해 주신 등의 일이 부지기수였기 때문입니다. 또 이러한 허점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팀장과 학생들이 같이 골머리를 앓았던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선생님들께서도 최대한 여러분이 생활기록부를 위해 노력해 주시겠지만 모든 부분을 1부터 100까지 점검해 주실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활기록부는 여러분이 꼭 챙기셔야 한다는 점을 말씀해 드리며 오늘 이 콘텐츠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콘텐츠가 생활기록부 관리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고등학생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